국방비 펑크난 한국과 생각보다 강한 일본, 2026년 기준 군사력은 과연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과 중국과 대치하는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북중러를 코앞에 두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한일 양국은 역사적인 이유로 서로 싫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문화에 열광하기도 하는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붉은 말의 애인 2026년 기준으로 민주주의 최전선인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먼저 국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구수 한국 5,208만 명, 일본 1억 2,320만 명, 가용 인구수 한국 2,604만 명, 일본 5,297만 명, 석유 생산량 한국 일당 38,000배럴, 일본 일당 8,000배럴, 석유 매장량 한국 없음, 일본 4,411만 배럴, 석유 소비량 한국 일당 254만 2,000배럴, 일본 일당 314만 배럴, 화물선 한국 2,149척, 일본 5,229척, 한국 15개, 일본 163개, 공항 한국 92개, 일본 280개, 2025년 기준 국내 총생산 한국 세계 14위, 일본 세계 4위, 인터넷 사용자 비율 한국 97%, 일본 87%, 일단 국력에서부터 2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이렇게 차이 나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원화의 구매력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된 이유는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으로 환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나빠진 것과 달러 수요가 불안한 것이 원인입니다. 일본도 엔달러 환율이 상승해 엔화 가치가 하락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싱글벙글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외국환 평형기금과 비슷한 일본 외환 특회에서는 외화에서 얻은 이자가 세입이 되는 구조라 일본이 해외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가 계속되면서 금리 차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해외에서 받는 이자가 커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지르는 것은 바로 인터넷 사용자 비율로 현대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지표죠.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만큼 인터넷의 파급력은 과거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커졌으며 이를 잘하는 몇몇 권위주의 국가들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끊는 식으로 여론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아날로그에 집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실이라 더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이 때문인지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10%나 떨어집니다. 인터넷 사용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기지국 같은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병력의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비군 한국 45만 명, 일본 25만 1,500명, 예비군 한국 256만 명, 일본 5만 6천 명.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가장 큰 문제 바로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는 곧 군대에 갈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인구 절벽에 다다른 일본도 자위대가 항상 미달일 정도로 자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나머지 자위대 자원 가능 나이를 32세까지 올리기도 했죠. 일본은 법으로 징병제를 금지하진 않았지만 헌법 18조에서 국가에 의한 노역을 금지하고 있어 징병제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징병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병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수가 적다고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본 본토에 중국군이 상륙하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광경일 건데요. 우리나라는 징병률 90%로 대군을 유지하다가 45만 명까지 어그러졌지만 여전히 적은 수는 아닌데다 256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하죠. 다음으로 육상 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차 한국 1831대, 일본 734대, 군용차 한국 11만 7,500대, 일본 5만 4,390대, 자주포 한국 2,780문, 일본 193문, 견인포 한국 5,800문, 일본 480문, 다연장 로켓포 한국 525문, 일본 99문. 육상 전력에서는 확실히 우리나라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우위에 서 있는데요. 하지만 한일 양국 사이에는 바다라는 큰 장애물이 있어서 육상 전력은
것은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죠. 만약 우리나라가 최강의 군단이라 일컬어지는 제7기동군단을 보급품과 함께 일본 본토에 순간이동시킬 수 있다고 하면 2차 대전 독일 저리 가라 할 전격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7기동군단은 무려 4,000대가 넘는 전투 차량과 지원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단일 군단으로 일본의 육상 전력을 가볍게 찍어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 일본의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이 떡하니 버티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무리하게 상륙을 시도했다가는 제7기동군단이든 해병대든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반대로 일본도 마찬가지라서 만약에라도 한일 관계가 어떻게 파탄나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미사일로 각종 군사 자산을 제압한 뒤에야 마무리 짓기 위해 상륙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의 미사일 전력을 비교하면 어느 나라가 우위일까요? 우리나라는 KT즘, 현무2, 현무4, 현무5 등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보유했고 현무3, 타우러스 등 강력한 순항 미사일까지 보유했습니다. 일본도 BGM-109 토마호크, 12식 지대함 유도탄 등을 보유했고 초장거리 대함대지 미사일인 도서 방위용 대함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열세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서로 상륙전을 벌일 경우 육상전력이 우세한 우리나라가 유리한데요. 다음으로 해상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함정수 한국 215척, 일본 158척, 항공모함 한국 없음, 일본 2척, 헬기모함 한국 2척, 일본 2척, 구축함 한국 14척, 일본 41척, 호위함 한국 18척, 일본 8척, 초계함 한국 3척, 일본 없음, 고속정 한국 46척, 일본 6척, 잠수함 한국 22척, 일본 23척, 기뢰전함 한국 14척, 일본 18척. 해상전력은 우리나라가 열세인데요. 일본은 이즈모급 다용도 모함을 개수해서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모함으로 만들었고 구축함만 한국의 3배 이상 보유하고 있죠. 한국도 꾸준히 항공모함 사업을 진행했지만 사실상 취소됐습니다. 일본의 마야급 이지스함은 한국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대함전 성능이 뛰어납니다. 반면 세종대왕급은 기동력과 근접 방공 측면에서 앞서긴 하지만 마야급보다 대함전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은 그만큼 해상 자위대에 어마어마한 돈을 발랐는데도 2026년 방위비를 역대 최대로 책정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해군을 해상 자위대와 비교했을 때 핵심 전력인 항공모함, 구축함은 물론 잠수함마저 적은 건 당연한 결과일 뿐이죠. 다만 여기서 양국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핵잠수함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받아서 미국이 말 바꾸기 전에 빨리 만들고 있고 일본도 핵잠수함을 보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쪽이 해전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건 더 말해봐야 입만 아픈데요. 다음으로 항공전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유 항공기수 한국 1540기, 일본 1429기, 전투기 한국 242기, 일본 217기, 공격기 한국 98기, 일본 47기, 수송기 한국 40기, 일본 53기, 훈련기 한국 335기, 일본 399기, 특수임무기 한국 35기, 일본 135기, 공중급유기 한국 4기, 일본 10기, 헬기 한국 827기, 일본 583기, 공격 헬기 한국 113기, 일본 118기. 우리나라가 전투기, 공격기 등 전투 임무기는 더 많이 보유했지만 수송기, 특수 임무기 등 지원 임무기는 일본에 비해 많이 부족한데요. 우리나라는 주력 전투기가 F-35, F-15K, KF-16이고 일본도 주력 전투기가 F-35, F-15, F-2죠. 다만 한국의 수적 주력은 KF-16이지만 일본의 수적 주력은 F-15로 항공 전력의 구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투기 대부분이 최고급으로 구성돼서 한국보다 F-15를 2배 가까이 많이 보유했고 한국은 F-35 예순기 확보에 맞춰 F-4를 퇴역시켰으며 KF-21 양산과 배치에 발맞춰 F-5를 퇴역시킬 예정이라 전력 손실 없이 세대 교체를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의 항공전력은 절대다수가 검증된 미제지만 한국은 FA-50, KF-21 등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했고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F-2를 개발해서 배치했으며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DCAP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만큼 양국 모두 항공우주 강국이라 할 수 있죠. 현대 공중전에서 빠질 수 없는 조기 경보기는 한국이 2737을, 일본이 2767, E2를 운용하는데요. 2737의 탐지거리는 481km이고 2767의 탐지거리는 2737과 비슷하며 E2의 탐지거리는 A형이 300
360km, C형이 560km입니다. 이 두 씨를 제외하면 탐지 거리는 양국이 서로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지만 수적으로는 한국이 열세입니다. 일본은 조기 경보기를 수십 기나 보유해서 이를 통해 미사일 전력과 항공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우리나라가 육상 전력은 아주 크게 앞서지만 일본이 해상 전력과 항공 전력은 크게 앞서는 양국의 상황이 반영된 군대를 유지하고 있죠. 한일 양국 모두 현재 보유한 전력을 더 강화해서 북중러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힘에 의한 평화를 이룩하는 데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이제는 한 팀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해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